네, 안녕하십니까.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전임 강사 조재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있었던 시험이죠. 2022년도 4월 2일 날 있었던 국가직 9급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영어에 대한 해설과 함께 총평까지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어떠한 경향 파악까지 한번 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바로 좀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진행하기 전에 이번 시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좀 문제의 출제 난이도라고 하던가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먼저 전반적으로 이 난이도 같은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수험생들마다 그리고 또는 이 준비하는 그 직렬마다 어느 정도 그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비교하는 거는 작년도 시험 또는 재작년도 시험과 비교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실상 저는 이번에 올해 있었던 영어 시험은 상대적으로 조금 쉽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영어가 일단은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쉽다라고 말하는 거는 다른 어떠한 그런 시험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당장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 시험과 비교를 해봐도 사실 그 시험과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그런 어떠한 쉬운 시험이 됐었었죠. 그래서 어떠한 전반적인 난이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하 정도에 걸쳐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또 커트라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좀 직렬별로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행정직렬이다, 행정직렬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영어 이번에 조금 커트라인이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행정을 준비하시는 그런 수험생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최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못해도 90점 또는 95점 정도까지는 아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만큼 이번에 영어 시험이 다소 쉬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만약에 기술직이다. 이 기술직도 또 되게 직렬이 다양하죠. 뭐 토목직이라던가 건축직 같은 분들은 여전히 이분들은 이 직렬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가 현저히 낮은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사실 기술 직렬에서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전공이 많이 어려운 어떠한 그런 직렬의 경우는 이게 영어의 난이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전공이 맞아서 이런 쪽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0점 정도가 아마 합격 커트라인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전산직이다 또는 아니면 뭐 임업이나 농업이다라고 할 경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보다 커트가 조금 올라가서 80점에서 8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실 이런 토목이나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이나 전산, 임업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의 커트라인이 많이 좀 올라갈 것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로 조금 우리가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어떤 전반적인 시험 자체는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았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뭐가 되냐면, 일단은 문제 출제된 유형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생활영어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수거 문제 하나 정도는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무난하게 해석만 하면 전부 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험이었었고,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리큘럼만 따라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7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7월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꾸준히 어휘를 외웠었다라고 하면, 뭐 수능 어휘, 공무원 어휘 이렇게 외웠었다라고 하면 사실 한두 번쯤은 전부 다 봤을 법한 그런 단어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나 생활영어 부분에서도 그렇게 엄청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 이 생활영어를 포함해서 어휘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난이도가 얘도 중에서 하 정도, 어느 정도 커리큘럼을 따라왔다라고 하면은 한두 번쯤은 봤을 단어, 그게 아니어서도 우리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은 충분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제가 최근에 이걸 찍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도 2주 전이죠. 제가 마무리 적중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문법 특강 하나 찍었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고 할 건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제가 포인트로 찝어 드렸던 것들이 엄청 어려운 되게 막 지엽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어떤 그런 문법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마무리 특강을 했었는데, 이번에 문법 시험 거기에서 거의 뭐 80~90% 다 나왔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여러분들 옛날처럼 진짜
책의 그 구석탱이에 있는 거, 끄트머리에 있는 거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우리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핵심적인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준동사, 동사, 뭐 수동태, 그 다음에 뭐 접속사, 이런 거. 이런 어떤 아주 핵심적이고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법들을 갖다가 이젠 시험에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법도 여러분들도 이제 커리큘럼을 꾸준히 따라왔었고 1년 동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착실히 영어를 좀 공부하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어떤 핵심 문법들 위주로 어쨌든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법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난이도는 우리가 한 중 정도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중이라고 한 거는 사실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건 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객관적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인 어떤 그런 편차가 있어서 한 중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이 이제 독해인데 원래 항상 그 영어의 점수를 판가름하는 건 여러분들 항상 독해입니다. 독해가 항상 핵심인데 이번에 이 독해 같은 경우도 지문이 엄청 막 길다라거나 지문의 압박을 느낄 만한 거,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문의 압박을 느낄 만한 지문들도 많이 없었고,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글이 어렵다, 난이도가 어렵다, 잘 안 익힌다라는 것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설령 잘 안 익힌다라고 했었어도 어느 정도 문맥만 파악하면은 답은 그래도 이거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독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독해도 이 중정도의 어떤 난이도를 유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 같은 거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하 정도가 될 것이며,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행정직 같은 경우는 90에서 95점 정도, 그 다음에 기술직은 조금 다릅니다. 토목직, 건축직 같은 경우는 50점 정도, 그 다음에 전산직이나 임업직 같은 경우는 80에서 85점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떠한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떠한 전반적인 그런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총평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이게 이제 제가 막 엄청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자세하게 해설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 이제 제가 또 합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마 수업 때 한번 이거를 제가 다룰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한번 그때 보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됐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됐다라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이제 어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휘 문제로 되어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이 unravel이라고 한 단어, 이 단어 무슨 뜻입니까? 답이 1번이죠. 그쵸? unravel이 무슨 뜻이에요? 풀다, 얽힌 것을 막 풀다, 또는 뭔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을 풀어서 밝혀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unravel에 대한 동의어는 solve, 해결하다가 될 거고, 여기 전반적인 문맥을 봤어도 unravel 다음에 또 mystery라는 게 있으니까, 그쵸? 미스터리를 뭐한다? 풀어 헤친다, 그쵸? 해결한다라는 문맥으로서 답은 1번 solve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create는 뭐 만들다, imitate 뭐 모방하다, 그 다음에 publicize 뭐 알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opulent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opulent. 요것도 좀 우리가, 요게 이제 그나마 내가 이제 어휘를 정말 좀 많이 안 해왔다, 어휘가 많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 동의어는 몇 번? 2번이죠. luxurious라고 하죠. 그쵸? 요게 이제 호화로운, 부유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화로운, 부유한 이런 뜻이 있어서 2번에 luxurious, 이게 럭셔리죠. 럭셔리. 그쵸? 사치스러운, 부유한, 호화로운, 이렇게 동의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hidden은 뭐 숨겨진, empty는 텅 빈, solid는 뭐 단단한, 고체이,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3번. 자, hit the roof. 이게 이제 수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hit the roof. 이게 되게 수거에도 되게 은근히 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수거는 우리가 사실 아무리 우리가 수거를 준비하겠다, 내가 수거를 마스터하겠다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마스터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수거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수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그 기출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게 가장 포인트이긴 한데, 얘도 우리가 기출로 항상 우리가 출제가 되었던 그런 어휘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동의어가 뭐가 됩니까? 답이 4번이 되죠. 그쵸? became extremely angry. 이게 hit the roof가 말 그대로 이제 화나다는 뜻입니다. 화나다는 뜻이라서 답은 이제 angry가 들어가 있는 4번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은 답이 4번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발표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요거 같아요. 이게 뭐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소하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이 표현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를 이제 공부하지 않으시는 수험생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 표현인데 여기 뒤에도 이제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지만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TV 앞에서 TV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TV 앞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봐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포테이토 칩 먹으면서 팝콘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TV만 보는 사람들, TV에 흔히 빠져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게 많은 어떠한 그런 여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여기 이제 TV에서 보내는 사람들. 어디 있죠? 그쵸, 여기 텔레비에서 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 카우치 포테이토가 아니라 뭐예요? 마우스 포테이토라는 표현이죠. 마우스 포테이토. 카우치 포테이토가 TV에 앉아서 TV만 보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포테이토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많은 시간을 갖다가 많은 여가 시간을 어디에서? TV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보내는 사람들, 컴퓨터에 마우스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우스 포테이토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텔레비전 그 카우치 포테이토의 뭐가 돼요? 컴퓨터, 답이 2번이죠. equivalent. 이게 이제 무슨 뜻이에요? 동등한, 이게 상당하는 것, 이런 뜻이죠. 여기서 상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대등한 것, 그렇죠? 동등한 것,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죠. 동등한 것.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이게 2번이 들어가냐면 텔레비전 카우치 포테이토에 대한 컴퓨터의 그 분야에 있어서 동등한 것이다. 뭐가? 마우스 포테이토라고 하는 게, 즉 다시 말해서 마우스 포테이토와 카우치 포테이토가 어떻게? 분야만 다른 거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단어란 의미에서 상당하는 것, 거기에 이제 동등한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답은 2번이 되겠고, 요게 이제 제가 얼추 보니까 지금 1번은 조금 찍으신 분들이 많은데 테크니션이 기술자니까 여기 이제 그냥 막 읽다 보니까 뭐야? 마우스 포테이토 막 컴퓨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기술자가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많은 여가 시간을 어디에 보내요? 컴퓨터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자와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냥 항상 여가 시간이든 언제든지 간에 컴퓨터 앞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저 해석해 보면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카우치 포테이토가 TV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 활동 다 어떻게? 과자를 먹는 것을 수반하고 있다. 이 말이 이제 테크니션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 수 있는 단어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다? 이 텔레비전 카우치 포테이토와 그거는 이제 컴퓨터 마우스 포테이토와 이게 똑같은 어떤 상당하는 것, 거기에 동등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답은 2번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제가 봤을 때 그나마 4번이 아마 이제 혹시나 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equivalent라는 단어를 알면은 요거 해석하면 이제 풀 수 있었겠으나 저 단어를 또 모르면은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단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에 갑시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 결국 빈칸을 채우는 건데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왜? 해석을 해보니까 Mary가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결정했는데, 그쵸? 뭐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스페니쉬, 그 스페인어겠죠? 스페인어를 갖다가 문맥상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겠다. 연마하고 다듬어야 되겠다는 말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쵸? 답이 몇 번? 그래서 1번인 거죠. 브러쉬업 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연마하다, 다듬다, 복습하다, 공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2번에 hear out 같은 경우는 뭐 주의 깊게 듣다, 뭐 끝까지 듣다 이런 뜻이라서 문맥상 어울리지 않고요. 3번에 stick off는 방어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문맥상 어긋나고, lay off는 해고하다라는 뜻이죠. 답은 그래서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은 이제 문법 문제로 나와 있는데, 6번에 보니까 어법상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쵸? 제가 한번 빠르게 좀 봐보면은 일단은 답은 1번이죠. 답은 1번이에요. 그쵸? 자, 1번이 왜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2, 3, 4번이 왜 틀렸는지를 보는 게 더 빠릅니다. 2번에 보면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지금 while ing, 분사 구문이죠. 이것도 제가 이제 시험 때 매번 강조하는 거. 제 그 마무리 특강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제가 항상 이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뭐 해봐야 된다? 얘가 ing가 맞는지 pp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려면 앞에 있는 주어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넣어봐야 되는데, 그쵸? 모자가 바람에 날아갔는데 모자가 걷다가 말이 안 됩니다. 그쵸?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걷다가 그렇게 되겠으니까 주어가 다릅니다.
분사구문의 앞에 있는 이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은 분사구문의 주어는 생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는 그래서 주어를 하나 써주면은 적당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분사구문의 그 의미상의 주어가 다르다라는 거, 그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됐었겠고, 3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쉽죠? has not. 무슨 태? 능동태. 노우가 알다라고 하는 동사 능동태인데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바로 뭐로 시작을 하니까 전치사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has been known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뭐뭐로써 알려졌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끝에 여러분들 굿 동그라미 쳐보시면 여기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자,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칭찬받는 걸 좋아한대요. 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일입니까? 이게 지금 done good, 되어진 일인데, 그쵸? 되어진 일인데 어떻게 되어진 일이에요? 잘 되어진 일이죠. 그쵸? 여기다가 이 굿을 왜 제가 동그라미 쳤냐면, 이 굿이라고 하는 거는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그쵸? 형용사는 무엇을 꾸미도록 되어 있고 명사를 꾸미도록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문장이 어때요? 여기 뒤에 있는 done이라고 하는 이 과거 분사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잘 되어졌다,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 굿이 과거 분사를 꾸며야 되는데, 형용사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과거 분사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과거 분사를 꾸미는 거는 뭐다?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well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에 well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자동적으로 몇 번?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1번에는 제가 왜 보다 2, 3, 4를 먼저 봤냐면은 1번에 딱히 엄청 대단한 그런 출제 포인트가 저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꼽자면 요 feed란 단어, 요게 이제 이 feed란 단어의 수동태인데, 그렇죠? 뭐뭇을 먹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수동태인데, 요거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according to 뭐뭇에 따라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1번이 맞는 이유를 보다는 2번, 3번, 4번이 너무나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으로. 7번은 여기 이제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나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수준이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헷갈리고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되게 뭔가 좀 막 기울여 써져 있어가지고 뭔가 읽기 어려워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지문이 되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으나, 사실 여러분들 보기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씩 좀 빠르게 봐보면은 1번에 The Name of the Rose는 역사적인 소설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 Name of the Rose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쵸? Name of the Rose, Historical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Fiction 저기 나와 있으니까 1번도 맞는 말이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에코가 번역했다 그럽니다. 책을 이탈리아어로 번역을 했대요. 그건 또 이제 어디 나와 있는가 라고 해서 쭉쭉쭉 넘어가다 보니까 He translated into Italian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쵸? 이탈리아로 번역한 거 맞겠고요. 그 다음에 에코가 설립했대요. 유니버시티 대학 부서를 갖다가 하나 설립을 했는데, 그건 또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He was the founder. 그가 설립자였다. 여기에 설립자였다. 그럼 이제 보기 4번을 보니까 그가 병원에서 죽었대요. 암으로 병원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어디에서 죽었다더라? 보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그가 돌아가셨는데 여기 이 집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그렇죠? 어긋나지 않는 거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8번은 이제 우리가 얘도 이제 문법 문제로 좀 나와 있습니다. 문법 문제로 나와 있는데 밑줄 문법 문제죠. 우리가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근데 이 밑줄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문장 구조 파악을 좀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그 해당 그 밑줄이 있는 부분의 문장 구조 파악을 기준으로 이제 좀 이제 출제 포인트를 찾아보는 게 맞는데, 우선 1번의 위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서 위치는 이제 어떻게 쓰인 거예요? during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보이니까 여기 during부터 어디까지? 여기 끝에 있는 developed까지가 무엇을 앞에 있는 1800년을 꾸미고 있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되는 거겠고, 전치사 플러스 위치의 출제 포인트는 뒤에가 완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파악을 해보니까 modern electric battery가 주어, was developed가 동사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위치 뒤에 완전한 문장, 앞에 선행사도 시간과 관련된 표현, 그렇게 이제 틀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제 답은 2번이죠. 2번인데 제가 문장 구조 파악을 왜 하라고 하냐면 특히나 밑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어와 동사를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를. 그게 어쨌든 문장의 핵심이 되는 게 주어와 동사니까 그 주어와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 구조를 파악하다 보면 핵심 문법이라고 하는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스위치라고 하던가 수동태라고 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문장 구조, 주어 동사를 찾다 보면 나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문장 구조를 먼저 파악해 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뭐라고 하는 이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자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자리, 수, 태, 시제를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죠. 일단은 자리를 먼저 봐야 되겠죠.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전반적인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습니까? 볼타가 주절의 주어고 found가 그쵸 주절의 동사, that은 종속절인 거죠. 그쵸? 명사절로 나와 있어서 명사절 안에도 주어 동사가 들어가니까 컨비네이션이 주어, were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사 자리는 맞다 틀리다? 동사 자리는 맞죠. 동사 자리 맞습니다. 동사 자리가 맞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봐요? 수를 봐야 될 겁니다. 그쵸? 이제 단수이냐 복수이냐를 조금 봐야 되겠는데 주어가 뭐니까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수이기 때문에 그쵸? 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were가 아니라 was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얘도 결국은 어디에서 틀린 문장? 수일치에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일치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게 되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파악을 해요. 사실 이런 것도 이렇게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시험에 사실 나오는 거는 어떤 게 자주 나오겠어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를 넣어가지고, 그쵸? 요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서 찾기 힘들게끔 나오는 게 출제 포인트죠. 얘 같은 경우도 주어가 여기 있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여기가 전부 다 뭐다? 수식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단수니까 여기도 단수인 was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의 콜도 제가 매우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그러니까 문법에서 시험에 나올 때 콜과 콜이나 컨시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온다? 오형식으로 쓰인다. 능동일 때 항상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어떤 형식으로?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따라 나오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얘네 같은 경우는 뭐가 되어도 과거분사 또는 수동태가 되어도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 목적어가 이제 앞으로 갔으니까 목적격 보어가 하나 따라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거의 한 10번, 20번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 콜드부터 어디까지? 여기 파일까지가 앞에 있는 디자인을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 현재 향상된 그런 디자인. 근데 어떤 디자인이야? 그게 뭐뭐라고 불려지는 볼타익 파일이라고 불려지는,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수동태가 되어도 수동태나 과거분사의 형이어도 이렇게 명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로 명사가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제가 강조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콜드가 과거분사로서 앞에 있는 디자인을 꾸미면서 뒤에 목적격 보어까지 올바르게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에 나오는 게 만약에 주어 콜 여기 이제 명사, 이런 게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이제 틀린 표현이라고 했었죠. 왜냐면 이 콜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서 뭐로 나오니까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니까. 얘가 지금 어떤 형태예요? 그냥 여기서 콜은 과거 동사로 쓴 거잖아. 과거 동사. 과거 동사라면 능동태라는 얘기고 오형식으로 써야 되니까 명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바꾸는 게 맞다? 이때는 be called 이런 식의 과거 수동태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 그럼 이제 얘가 목적어가 되고 여기가 목적격 보어 형태로 쓰인다라는 거 항상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여기서 콜드가 동사가 아니라 뭐로 쓰였어요? 과거 분사로 쓰였으니까, 그렇죠? PP죠? 그래서 앞에 있는 디자인을 꾸며주는 과거 분사 PP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목적격 보어 수동의 느낌으로 얘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서치 동그라미 치고 대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서치 되시죠? 이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대신에 차이가 있죠. 서치와 쏘를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데 쏘는 뒤에 형용사가 오고 서치는 뒤에 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대 저거 파악하시고 뒤에 토크라는 명사 맞게 쓰였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이제 독해가 많이 나올 겁니다. 독해가 좀 나오는데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하냐면 레이저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다 해석한다라기보다는 문맥을 좀 파악해서 답을 찾는 식으로 한번 가보면 앞에 뭐로 시작을 해요?
잠시만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에 문장은 잘못 들어갔고요. 네, 여기서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로 시작을 하냐면은 lasers are possib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레이저는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the way, 그 방법 때문에. 어떤 방법이냐면 빛이 상호작용하는 방법 때문에, 무엇과? 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결국 이 글에서 지금 소재는 뭐가 된다? 레이저가 된다라고 조금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죠? 레이저가 가능하대요. 이러한 방식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쭉쭉 우리가 좀 넘어가 보니까 어디에 또 이런 게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후반부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전자가 뭐 할 때? 떨어질 때, 외부에서 안쪽에 있는 어떤 그런 내부 수준으로 어떻게 떨어지게 될 때 과도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is given off, 발산된다는 뜻이죠. 발산된다라 그래요. 뭐로써? 빛으로써. 이게 이제 뭘 의미하겠어요? 레이저를 갖다가 뭐 의미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출된 빛의 파장이나 색은 이제 정확하게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depending on the 특정 어떤 그런 레이징 재료, 레이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재료들이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레이징 마테리얼 재료에 따라서 특정 파장,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된다? are observed, 흡수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특정한 웨이브랭스, 특정한 파장이 방출된다, 발산된다. 결국 여기는 지금 전부 다 뭐에 관한 걸? 어떤 파장이나 빛,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발산되는가에 대한 글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 답이 그럼 몇 번? 1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레이저가 프로듀스, 생산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원문을 찾아봤더니 원문의 제목도 이거더라고요. 아이고. 제목이 요거더라고요. 두였는지 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레이저가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금 보다 레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앞에 부분과 후반부에 계속 여기서 지금 뭐가 빛이 나오고 있다, 빛이 발산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레이저가 생산되는 거에 대한 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다음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문장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글의 흐름과 어색한 걸 찾으라는 건 다시 말해 뭐를 찾아야 된다? 주제문과 어긋나는 말을 찾아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앞에 부분이 어디가, 여기가 주제문이 됩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but 뒤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but day가 가리키는 게 그 앞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권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지역적, 그리고 윤리적인 어떠한 그런 거래 관행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will differ, 다르다라고 해요. 뭐와 다르다? 어떤 그 상품 거래의 그런 양과는 또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으로서 2, 3, 4를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2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는 이 윤리적인 무역 관행이라는 말을 따서 여기서 unethical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비윤리적이다, 그렇죠? 비윤리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이니까 3번 잠깐 건너뛰고 4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믿고 있다, 물이 뭐가 되고 있다라는 거, turning into the new gold.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엄청 이제 잠재성이 되게 뛰어난, 아주 그런 어떻게 되게 번창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다라는 말인 거고, 앞에서 지금 이게 뭐에 관한 글이니까 물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어떠한 물의 거래, 물의 어떠한 물을 주고받는 그런 사업에 관한 글이 되는 건데, 이제 이 3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Drinking distilled water, 증류수를 마시는 것, 그쵸? 증류수를 마시는 것이 어떻다? 이득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 물을 가지고 이제 사고팔고 하는 물에 대한 물의 거래에 관한 글인데, 갑자기 3번에서 증류수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쵸? 그러면서 되게 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너무 이제 어긋나죠, 글의 주제와. 전반적인 글의 소재가 물의 거래, 물을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권리에 관한 글인 거고, 근데 3번만 증류수를 마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거는 이렇게 10번, 3번으로, 이게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3번으로 계속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이게 여러분들 조금 이제 빠르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제가 사실 시간상의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좀 이제 어차피 제가 수업 시간을 또 다 자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또 이제 동영 모의고사가 또 시작을 하는데 그때 가서 또 이제 제가 자세하게 또 다 언급을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 해석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다 짚어 드리는 거라 아마 제 정확한 해설은 수업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그 영어 문제에 대한 난이도나 출제 경량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간략한 해설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고 있고요. 자, 11번 봅시다. 11번과 12번은 여러분들 생활영어인데 이거 제가 그렇게 엄청 막 강조하면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1번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니까 대학의 그 식당이 메뉴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샘스 케이터링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there are more dessert choice 더 많은 디저트 선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대학교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이제 메뉴를 바꿨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보니까 더 많은 디저트 선택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되겠어요? 답이 4번이 되겠죠. What'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뭐예요? The last menu. 지난번의 메뉴와 차이점은 뭡니까? 그게 보다 더 많은 간식에 대한 선택지가 생겼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스웨터를 찾고 있는데, 그렇죠? 했더니 이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점원이 120달러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A에 보니까 그렇다면 how about this sweater? 이 스웨터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죠? 50달러 세일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스웨터가 마음에 안 들다는 얘기죠. 왜? 가격 때문에. 그럼 가격이 다른 거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거 결국 이 가격과 같은 말 너무 비싸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답이 몇 번? 답이 3번이죠. 그쵸? Little out of my price. 이 price range가 여러분들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쵸? budget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내 예산에서 약간 조금 벗어난다. 조금 이제 비싸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이렇게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13번 문법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13번에 보시게 되면 영작 문제죠. 13 아마 제가 알기로 13, 14번이 아마 영작 문제일 겁니다. 그쵸? 둘 다 이제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13번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이 바이노민즈와 그쵸? 바이노민즈와 for 의미상의 주어 to 진주어를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글에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단시간에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뭐뭐하지 않다. 바이노민즈 그쵸? 쉽지 않다. 누가? 우리가 뭐 하는 것? 배우는 것. 영어를 단시간에. 그래서 1번은 올바르게 쓰여져 있고요. 자, 답이 2번이죠? 그쵸? 잘못 옮긴 것. 왜 2번? 이것도 이제 제가 이번에 그 파이널 그 적중 특강 할 때 진짜 매번 강조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 비교급. 이 비교급에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막 표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 비교급의 형태죠. 비교급의 형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가 뭐를 썼으면 뒤에 비교하는 대상을 쓸 거면 뭘 써야 돼요? then을 써야 되겠죠. 앞에가 내가 원급 비교다 그래서 as를 썼으면 뒤에도 뭘 쓰고? as를 쓰고. 그쵸? as와 as 사이엔 반드시 뭐만? 원급만 들어가니까 이 사이에 비교급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이런 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기본적인 비교급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뭐가 있으면 뒤에 뭐가? then이 나올 가능성이 커야죠. 반대로 여기에 as가 맞다라고 하면 앞에도 뭘 써야 돼요? as를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제가 문법도 되게 계속 제가 수업도 어떻게 강조하냐면 핵심적인 것, 기본적인 것 위주로 챙기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놓고 배우자 이거죠. 쓸데없이 지엽적인 거 보지 말고. 거기서 한두 문제 나오는 거 어차피 다 틀립니다. 그런 것보단 차라리 어떻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만 챙기자라고 하는 게 저희 주의인 거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비교급의 형태, 기본 중에 기본이죠. 비교급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원급 비교와 어떤 그 일반적인 뭐 우등 비교, 열등 비교의 형태. 그래서 more라고 하는 비교급을 썼으면 뒤에 비교하는 대상에는 as가 아니라 then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문장은 우리가 뭐 이제 부정주어의 뭐 최상급 표현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이전에 일단 더 기본적으로 사실 이 부정주어의 최상급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화입니다.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어떤 비교급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보기 3번은 하나의 표현이죠. 요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동명사나 그쯤 가서 우리가 많이 이제 또는 이제 조동사 파트에서 우리가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cannot to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표현이죠.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한번 cannot to 무슨 표현?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은 cannot be too careful.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요. 뭐 할 때? 길을 건널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는 뭘 가지고 물어보고 있겠어요? 여기는 what죠. 그쵸? What others say.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what을 갖다가 무엇으로? 명사절로 써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 답은 몇 번?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봅시다.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보니까 1번. 조금 어려운 문법일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잠깐 별표 체크해 놓으시고. 자, 1번을 한번 보게 되면 커피 3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이것도 사실 제가 어렵다라고 언급한다라기보다는 이것도 제가 마지막 파이널 적중 때 제가 정확하게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앞에 ing나 pp를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주어 동사를 쓰는데 이 자리가 뭐를 쓸 수도 있다? having pp가 될 수도 있고 수동일 때는 어떻게? having 빈 pp가 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때 우리가 having pp나 having 빈 pp를 쓰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쓰는 기준은 뭡니까? 뭐와 다를 때? 이 주절에 있는 동사보다 여기가 언제 발생한 거? 먼저 발생했을 때. 여기가 언제 발생했을 때? 주절에 있는 동사보다 여기가 먼저 발생했을 때. 즉 만약에 주절의 동사가 현재일 때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과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having pp와 having 빈 pp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맥상 어때? 그녀가 지금 잠을 잘 수 없죠. 왜 잠을 잘 수 없어? 왜? 그 이전에 먼저 뭐 했으니까 커피 3잔을 마셨기 때문에 커피 3잔을 마신 게 먼저 그녀가 잠을 잘 수 없는 게 나중. 그러니까 1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having drunk. 그쵸? 그 다음에 더군다나 앞에 있는 주어 넣어봐도 능동이니까 그쵸? having pp를 쓰는 게 맞게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친절한 사람이어서 그녀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eing a kind person. 그쵸? 그녀는 어떤 사람, 얘도 분사구문이네요. 그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분사구문 갖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all things considered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분사 파트 가서 나오는 관용 표현 중에 하나인데 all things considered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이라는 뜻이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자리에 가끔 가다가 이제 선생님 내는 분들께서 ing로 바꿔냈는데 아닙니다. ing가 아니라 all things considered라고 돼가지고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좀 암기해야 되는 어떤 관용 표현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겠고 틀린 건 이제 몇 번이 됩니까? 그래서 4번이 되죠. 4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4번도 역시나 분사, 사실상 지금 이 14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분사 구문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내고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with라고 하는 부분, 이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with 분사 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 sitting 이런 건 지금 다 맞는 겁니다. 맞게 써서 제가 언급을 안 해요. 자, with를 보시게 되면 with가 무슨 말이냐면 with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명사를 쓰고 이렇게만 쓰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뭇을 가지고 뭐뭐와 함께 이렇게 되겠는데 이 뒤에 뭘 쓸 수가 있다? 우리가 ing나 pp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뭐가 돼요? 우리가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때 with는 더 이상 뭐뭇을 가지고가 아니라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봤을 때 여기에 결국 이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ing를 쓸 것인가 pp를 쓸 것인가 얘가 이제 포인트인데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ing와 pp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어떤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와 명사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영어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봐봐 다리를 꼰 채로 그쵸?
다리를 꼬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legs가 그래서 다리가 되는 거고 cross라는 게 이렇게 꼬다란 뜻이니까. 자, 근데 봅시다. 우리가 ing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진행의 느낌이 있어요. 진행. 능동도 능동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무슨 느낌? 진행의 느낌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이 pp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 있다? 완료의 느낌이 있습니다. 완료. 완료라는 건 어떤 완료를 끝내요? 동작의 완료를 끝내는 거죠. 이미 해버린 동작.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는 채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ing가 맞다라고 하면 다리를 꼬고 있는 그 상황, 그 순간만을 가리킵니다. 이게 진행의 의미가 있으니까. 다리를 꼬고 있는 그 순간, 그 상황만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라서.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이미 다리를 꼰 상태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거니까 동작의 완료. 다리가 이미 꼬아져 있는 상태로 앉아 있다라 그래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pp가 적절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크로스ing이 아니라 크로스드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크로스드로. 다리가 이미 꼬아져 있는 상태로 행동이 완료된 거죠. 이미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리를 내가 지금 막 꼬고 있는 진행하는 그런 동작이 아니라,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동작이 아니라 이제 다리를 이미 다 꼬은 상태에서 앉아 있는 거니까 동작의 완료로 봐서 pp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뒤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분사의 최후의 요령이죠. ing는 뒤에 뭐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이제 pp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좀 예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는 안 가르치는데 잘. 어쨌든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풀 수는 있습니다. 요령으로 어쨌든 맞추면 되는 거니까. 뒤에 for a long period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니까 여기 목적어가 없네. ing 아니다. ed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사실은 네,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한 의미는 뭐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pp를 쓰는 게 맞다. 다리를 이미 다리를 꼰 그 동작은 완료를 한 거죠. 그 동작은 이미 끝났으니까 크로스드로 바꿔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그래서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독해 문제들이죠. 15, 16, 17, 18, 19, 20까지 전부 다 독해인데 요거 좀 우리가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해설 영상도 되게 좀 막 오래 찍고 그랬었는데 막 처음 할 때 사실 근데 그렇게 해도 다 안 봅니다. 다 안 보고 빠르게 여러분들 사실 필요한 것만 딱딱, 수험생들도 아마 그런 걸 원할 거예요. 필요한 것만 딱딱 보는 걸 원할 거라서 좀 그렇게 해서 좀 타이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연결사를 찾는 건데, 자, 연결사의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연결사에 해당하는 앞뒤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뭐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요 죽은 어떤 사람, 그쵸? 죽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문화마다 어떠하다, vary from,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A번의 앞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 호피 인디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대요? 빨리 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평소처럼 이제 산다고 합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평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장례식 의식은 어때요? 뭐로 끝나냐면 이게 브레이크오프가 단절이거든요. 단절로 끝난대요. 뭐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과의 단절로 끝난다.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A번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가 맞아요? 그러면 역접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1번 안 되고, 그쵸? likewise, 이와 같이 이런 거, 이게 결론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2, 3, 4가 전부 다 어쨌든 긍정의 느낌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참고로 infact는 사실상, therefore는 그러므로, likewise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번은 지금 여기가 지금 역접의 관계가 아니라, 그쵸? 앞에서 호피 인디안들이 이제 평소처럼 산다고 했잖아요. 빨리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도 지금 이제 단절로 끝나면서 어떻게 산 사람과 이제 영혼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은 분리시켜서 본다. 결국 이제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넘어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 그쵸? 이어지는 느낌이 오는 거고. 근데 이제 B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무슬림들은 어떻대요? 그쵸? 오랜 시간 동안 슬퍼한다라고 합니다. 그쵸? 슬퍼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B 뒤에 보니까 발리에선 어때? 발리에 있는 이 무슬림들은 어때요? 웃고 웃는다고 하죠. 그 말은 즉슨 슬퍼한다와 joyful이 어떻게? 반대가 되니까 역접의 접속사는 뭐밖에 안 된다? by contrast, 이와 반대로.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이 정도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문맥만 좀 파악을 하면은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보니까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이 글의 어떠한 전반적인 소재나 주제를 조금 찾아야 되겠는데,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알았대요. 높은 어떠한 그런 고온이, 그렇죠? 기온이 올라가는 게 그 얼음의 표면을 녹이는 것에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나 새로운 연구가 밝혀낸 것은 뭐다? 또 다른 위협. 여기가 중요한 거죠. 또 다른 위협이 있다더라. 어떤 위협? That has begun attacking. 뭐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무엇을? 얼음을. 아래에서부터 뭔가 그 얼음을 공격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더라. 그게 뭐다? 바로 warm ocean water라는 말을 하는 거죠. 바닷물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게 또 다른 위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쵸? 그 빙하 아래로 흐르는 이런 따뜻한 물들이 어떻게 유발하고 있다. 그들이 이제 빠르게 녹게끔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겠고,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간다? 문장 끝에 후반부로 가시면. 그래서 이 warm water가 결론은, 그쵸? 이 warm water들이 어떻게 된다? 많은 양의 어떠한 열기를 갖다가 뭐와 접촉시켜요? 접촉시켜서 아이스, 얼음과 접촉을 시켜서, 그러면은 당연히 glaciers melting, 빙하가 녹는 것이 어떻게 되겠다? accelerating, 그쵸? 가속화되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따뜻한 물이 요 빙하를 녹이는 또 다른 위협이라고 했고, 마지막에서도 그 문맥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답을 4번으로 accelerating, 가속화시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조금 약간 요령인데 여러분들 1, 2, 3번에 보시면, 그쵸? 이 느낌이, 단어 느낌이 어때요? 1번에 separating, 분리시키는, 2번에 delaying, 지연시키는, 3번에 preventing, 막는, 예방하는. 사실상 2번과 3번 동의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치고, separating도 분리시키는,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1, 2, 3번이 전부 다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약간 마이너스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4번만 약간 accelerating, 반대의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답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종종 진짜 공무원 시험에 종종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좀 단어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지방직에서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얘기합니다. 독해할 때 정 안 되면, 특히나 이런 단어 같은 경우 단어 하나 넣는 거 정 안 되면은 가장 뜻이 반대되는 걸 찾아 넣어라.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요령이지만 어쨌든 네, 이렇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가장 정확한 건 이제 해석을 해서 푸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17번에 봅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들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을 다르게 보는가? 그거에 대한 실험으로서 어떻게 지금 일본과 미국 학생들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그 어떠한 사실적 어떠한 장면의 물고기와 다른 물 아래 그 존재하는 대상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라고 했더니 서로 다르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과 미국인들이 같은 수의 어떤 그런 그 물고기에서는 어떤 같은 수를 갖다 언급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때요? 더 60% 더 많이 언급을 했대. 뭐에 대해서? 배경의 그 요소들에 대해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그렇죠? 일본과 이제 그 참가자들이 같은 수의 어떠한 그런 움직이는 어떠한 그런 활동적인 동물에 대해 묘사를 했지만, 일본 참가자들이 2배 더 많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다? 앞에 있는 것처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고, 그게 답이 몇 번? 제목을 찾는 거면 답이 3번인 거죠. 인식에서의 문화적 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딱딱 떨어지는 그런 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사실 또 너무 아닙니다. 너무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봐봅시다. 18번에 이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아마 여러분 이건 조금 이제 우리가 문맥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그나마 좀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요것도 이제 너무 그렇게 지금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엄청 막 타이트하지가 않아가지고, 자,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주어진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 그렇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산소겠죠? 생명 공급 산소가 더 쉽대요. 뭐가 더 쉬워? 심장이 뭐하기를, 순환시키기 더 쉽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뇌로.
여기서 이제 순환시키다라기보다 보내다라고 할게요. 그렇죠? 뇌로 보내기 더 쉽대요. 무엇을? 그러니까 심장이 뇌로 보내는 게 더 쉽대요. 무엇을? 피나 생명을 공급하는 산소가, 그렇죠? 산소를 갖다가 뇌로 보내는 게 더 쉬워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 gravitational force, 우리가 이제 보통 지중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통 이제 우리가 노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식은 localized, 국소화되는 거. 특정 부위에만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그렇죠? 몸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 우리가 마치 등에 뺨 맞으면 여기만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중력은 국지적으로 딱 작은 어느 한 특정 부분에만 가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떨 수 있다? 모멘터리, 되게 순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종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로컬라이즈드, 두 번째가 모멘터리고, 세 번째 종류의 지중력은 뭐다? 서스테인드, 유지되는 거란 얘기죠. 최소 몇 초 동안이나 유지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쵸? 서스테인드, 이 마지막 거, 얘가 어떠하다?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하대요. 그쵸? 왜 위험한지 보니까 몸이 지역적인 거, 그리고 잠깐 동안 지속되는 그 지중력에 더 잘 저항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서스테인드, 유지되는 지중력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되는 G포스에는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겠죠. 그쵸?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데, 왜? 피가 어디로 가니까, 그쵸? 다리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가 좀 이제, 그러니까 중력 상태에서는 피도 잘 안 흐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되게 로컬라이즈드, 되게 아주 특정 부위만 나타날 수도 있고 잠깐 동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그나마 좀 피해가 덜한데, 얘 같은 경우는 피가 계속, 그쵸? 피가 계속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몇 초 동안이나 오랫동안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떻다? 되게 치명적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피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머리로 가야지만 이게 좀, 그 심장이나 머리로 가야 좀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어디로? 다리로 쏠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몸에 있는 나머지 산소를 빼앗아 가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상황? 그 이제 이런 그 서스테인드 Gforce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Gforce가 가해지는 그런 유지된 어떠한 그런 Gforce는 몸이 어떨 때, 그쵸? 이렇게 수평적이거나 누워있을 때, 그러니까 몸이 누워있을 때 또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되어 있을 때 가해지는 그러한 그 유지되는 Gforce는, 그쵸? 세 번째 형태의 그 Gforce는 뭐 대신에 앉아있거나 서있는 것 대신에 그렇게 누워있거나 수평적인 어떤 그런 Gforce가 어떨 때, 여기가 핵심이죠. tends to be more tolerable to people.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더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을 수 있는. 더 참을 수 있는 것 같대요. 왜? 피가 pulls in, 어디에 고여 있으니까? 등에 있으니까. 어디가 아니라, 그쵸? 다리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몰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은 즉슨 다리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 뭐가 더 좋아져요? 결국 머리나 심장으로 피가 더 잘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톨러러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4번 주어진 문장에 그래서 그러므로 피가,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산소가 어떻게? 더 쉽다고요. 뭐 하는 게? 심장이 뭐 하기가? 뇌로 보내는 것이, 순환시키기가 더 쉽다 이거죠. 어디에 있을 때? 그러니까 등에 있을 때,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더 어떠하다. 그래서 이게 더 죄송합니다. 그쵸? 그렇죠. 여기가 더 어떠하다. 그쵸? 톨러러블, 참을 수 있는, 견딜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 그 뒤에 4번에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견딜 수 있대요. 왜? 피가 등이나 다리, 등에 고여 있으니까, 다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나 생명을 공급하는 산소가 더 쉽다. 누가? 심장이 뇌로 보내는 게 더 쉽다고요. 거기에 고여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즈도 사실상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문맥과 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그 관계가 어떤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은 그래서 4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19번으로 갑시다. 1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맥을 좀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구를 할 때 나오죠. Don't say, 말하지 말래요. 그쵸? 내 월급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Could you do someth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조금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only one thing이야, 한 가지만 딱 처음에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녀는 가정할 건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이 그 일을 받아들이게 할 거다라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족한 게 있을 때 그 한 가지만 딱 얘기할 게 아니라 다 얘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럼 당연히 듣는 사람은 얘는 이것만 부족한가 보구나, 이것만 필요한가 보구나 라고 해서 그걸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근데 만약에 당신이 keep saying 계속해서 막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one more thing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그 사람도 unlikely to remain 남아있지 않겠다. 어떻게? 관대하고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한 가지만 계속 막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가 아니라 좀 잘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딱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라. 그런 말 하는 거겠고. 이제 furthermore로 가시게 되면 그래서 if you have more than one request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요구를 할 때 그럼 이제 그쵸? 하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단순히 얘기하지 말래요. 어떻게? A, B, C, N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결국 어떻게 좀 순서대로 막 그냥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쟤도 필요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글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냐면 1번인 거죠. 협상하는 거. 협상해라. 그쵸?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동시에 협상을 하래요. 어떻게 할 게 아니라 serially 그냥 순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이거, 저거, 이거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갖다가 동시에 잘 협상해라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죠. 이렇게 시리얼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가 여러분들 너무 아니에요. 이게. 뭐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민감한 주제를 피해라. 이게 지금 민감한 주제를 피해라라는 얘기가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을 골라라 이런 얘기도 없고 월급 이게 그러니까 월급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월급은 너무 이제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2, 3, 4번이 전부 다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20번이 되겠습니다. 20번에 이제 내용일치가 죄송합니다. 이 순서 배열 문제로 나와 있는 건데 바로 한번 봐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기 오늘날 이 사람이 이제 잘 부적절하게 그래서 좋지 않게 좀 기억이 되고 있대요. 이제 그 어떠한 그런 실수의 잘못된 어떠한 그런 설명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적응이라는 게 진화하는가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좀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제안을 했는데 특정한 어떤 그런 몸의 부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유기체가 특정한 어떠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발달시킨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응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한 이 이론 자체가 틀린 설명이어가지고 좀 이제 이 사람이 많이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요 내용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가 이제 어떠한 그런 적응이 진화했다는 거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특정한 신체 부분을 갖다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유기체가 그에 맞춰 반응한다. 즉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적응이라고 하는 거 적응하면서 이 진화라고 하는 게 결국 얘가 유전적이라기보다는 뭐다? 약간 그 부분을 쓰지 않으면은 이제 그 부분이 퇴화되는 거고 그 부분을 쓰면 그 부분이 발달되는 거 약간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이 사람은 본 거죠. 그렇게 이제 본 건데 자, 그 내용 갖다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어디냐면 B번이죠. B번으로 먼저 가면 그래서 랜마크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러한 향상된 특징들 얘가 이제 어디를 볼 수 있겠어요? 위에 있는 여기를 가리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Certain characteristics 특정한 어떤 그런 특징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향상된 특징들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손을 막 발달을 시켰어요. 그죠? 나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을 막 손을 막 향상을 시켰어요. 대신에 다리는 향상을 안 시킨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대로 이 특징이 자손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그래서 랜마크가 불렀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후천적으로 습득된 어떤 특징의 유전성이다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얻어진 그런 특징들도 유전될 수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이제 여기 있는 캥거루 예시가 나오는 거죠. C번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한 게 뭐냐면은 캥거루의 강력한 뒷다리가 뭐다? 선조들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어떤 선조들이야? 강화시킨. 그들의 다리를 강화시킨 선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 예시는 뭐예요? 캥거루가 뒷다리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뒷다리가 강한 거는 왜? 선조들한테서 물려받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선조들은 어떻게? 이것을 강화시켰대요. 어떻게 하면서? 막 점핑 시킴으로써.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시켰다라는 거죠. 이 후천적으로 습득된 뒷다리의 힘을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이론인 거죠. 예를 이렇게 든 거죠. 그러나 그런 후천적으로 얻어진 그런 어떤 특징들 같은 경우는 뭐이어야만 하는데 다소 이게 변형시켜야 한다 이거죠. 무엇을?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DNA를 어쨌든 변형시켜야 하는 거다. 뭐 하기 위해서? 유전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렇게 뒷다리의 힘을 키워가지고 전달시킨다는 것도 결국은 그 선조가 살아가는 과정에 뭐가 바뀐 거예요?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난 거다. 결국은 이것도.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든 그 뒷다리를 강하게 하는 유전자가 생겨난 거고, 그런 유전자가 생겨나서 유전자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달된 거다라는 거죠. 이 실제 이론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말한 이 설명 자체는 좀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후천적으로 얻어진 그런 특징이 전달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도 뭐가 있는 거다? 유전적인 변형이 있다라는 거죠. 유전적인 변형이 있다. DNA 변형이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서 A번으로 가서 There is no evidence. 근데 증거는 없다 그래요. 이것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다. 이때 this happens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주목하는 것.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을 주목하는 건 되게 중요하대요. 뭘 제안한 것? 진화가 발생한다라는 것. 사실상 여기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 거죠. 결말. 유기체가 그들의 환경에 적응할 때 진화도 발생한다라는 거. 거기에 주목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아이디어는 뭘 도왔다? 뭐의 기초가 되었다? 다윈의 어떠한 그런 이론의 어떠한 기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의 그 순서가 어떻게 자연스러운 순서는 B, C, A로 가는 순서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B번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B번에 어떤 이 사람이 이론을 갖다 예시로 든 게 C번, 그리고 이론을 반박하는 게 여기 however 후반부고, 요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결론을 내는 부분이 A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답은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이 그 3번이 되겠죠. PC.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제 최대한 제가 좀 빠르게 해서 한번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어떤 평가까지 해봤는데, 일단은 뭐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사실 이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일단 진짜 너무 수험생분들 시험 보느라 너무나 수고하셨고, 진짜 이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아직 그래도 있다는 지방직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직 시험까지 조금 더 기회가 있습니다. 2달 남짓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요 시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취약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찾아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겠고요. 또 너무 이번 시험에 너무 또 막 못 봤다라고 좌절할 것도 없고, 너무 잘 봤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결과는 항상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시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너무나 고생하셨고, 이 시험에서 여러분 좀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해서 지방직 시험에 좋은 경험, 좋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전반적인 어떤 해설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향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전임 강사 조재권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자세한 해석 같은 거는 제가 또 유튜브나 이런데 무료로 업로드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추가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